안녕하세요. 저는 64살 윤정숙입니다. 강원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제 일상은 어느 날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일식불명이 된 아들, 그리고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까지. 제 삶은 끝없는 고통과 충격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눈물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와 함께 새소리가 들려오고 정원에서는 제가 손수 만든 천연비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죠. 손님들이 펜션을 칭찬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삶은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룬 결과였어요. 남편과 사별한 뒤 어린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생계를 꾸렸죠. 그리고 제 아들 지훈이는 그런 제 삶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유명 건축사로 성공해 늘 바쁜 삶을 살았어요. 가까운 곳에서 대형 건물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면서도 종종 펜션에 들러 제게 힘이 되어주곤 했죠. 엄마, 이 펜션 정말 멋져요. 손님들이 여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더 힘이 난다. 우리 지훈이가 설계한 건물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엄마는 항상 궁금하구나. 그런데 그런 행복한 날들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물병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유리병이 땅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귀에 울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엔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분은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자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뇌 손상이 커서 현재로서는 회복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의료진의 말을 다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산소호흡기를 단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들리니? 엄마가 왔어.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훈이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병실의 기계 소음만이 고요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펜션 운영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아들의 곁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릴 때 강가에서 물놀이 하던 거 기억나니? 내가 돌멩이를 던질 때마다 그렇게 깔깔대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 내 웃음소리가 정말 듣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의식불명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간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천천히 와도 괜찮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그 순간 지훈이의 손끝에서 미세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게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줬어요. 강원도의 푸른 산속처럼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언젠가 이 아름다움을 다시 볼 날이 올 거라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며느리 수아는 매일같이 병실을 지키며 변함없이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아는 지훈이의 상태를 의료진과 세세히 소통하며 간호에 최선을 다했죠. 수아야, 내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훈이 옆을 지킬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지훈 씨는 제 남편이잖아요. 가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수아의 담담한 미소와 태도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살던 아파트를 수아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펜션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해진 저에게 아파트는 이제 비워둔 공간이었고, 저보다는 젊은 수아가 더 필요로 할 거라 생각했죠. 저는 근처 세무사를 찾아 증여 절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와 함께 거주하셨다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래 살아왔던 연도나 며느리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따져야 합니다. 대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법적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마친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이 굳었고 남은 일은 수아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수아를 병원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창가 자리에서 저는 미리 주문해 둔 차 2잔을 앞에 두고 수아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병원에서 나와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보자 수아는 약간 긴장한 듯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셔서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너랑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어. 앉아봐. 수아는 자리에 앉으며 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어떤 이야기든 제가 들을게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정말 고생이 많았지. 지난 2년 동안 지훈이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는 걸 보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나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지훈 씨는 제 남편이고 가족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건 당연함을 넘어선 거야.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내가 살던 아파트를 내게 주려고 해.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받을 자격이 부족해요. 저 혼자 받을 수도 없고요. 지훈 씨와 함께라면 몰라도. 수아야, 너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너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마음에 비하면 이건 작은 선물에 불과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너와 지훈이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야.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지훈 씨를 위해 더 열심히 할게요. 지훈 씨가 깨어날 때까지 제가 옆에서 꼭 지키겠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수아의 존재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내가 언젠가 눈을 뜨면 이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 저는 굳은 발걸음으로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로 저는 마음 한편에 놓였던 부담감을 조금 덜었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헌신적인 간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실천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아도 지칠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지훈이를 간호하느라 많이 힘들겠지. 내가 너무 의지하고만 있는 건 아닐까. 수아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오후 저는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해 수아를 대신해 지훈이의 곁을 지키고 수아가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마음이었죠. 병원 입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멀찍이 세워진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이는 다름 아닌 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병실에서 보던 수수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짙은 화장, 화려한 옷,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걸친 수아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약속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간 걸까? 스스로 의심을 떨치려 애쓰며 저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대신해 지훈의 곁을 지키며 수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고요한 병실의 공기가 저의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아도 사람이니 쉴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지훈이를 돌보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건 아닐까. 그러나 곧 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방금 본 모습은 조금 낯설었어. 저렇게 화려하게 꾸민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의심하는 건 옳지 않겠지.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불편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 1층 화장실에서는 수아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화장을 지우고 차에서 내릴 때 입었던 화려한 옷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가방에서 꺼낸 수수한 니트를 걸치며 다시 본래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며느리 자신에게 주어진 두 가지 역할을 오가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문이 열리며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수아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얼마 못 봐서 아쉬워.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어머님이 조만간 아파트 증여해주기면 돼.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수아는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언제 병실에 오셨던 거예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에 왔어. 내가 없는 것 같아서 지훈이 좀 봐주려고 했지. 그래, 어디 갔다 온 거니? 수아는 순간 머뭇거리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도 고생이 많잖아. 잠깐 나가서 쉬는 것도 필요하지. 수아는 어색한 표정으로 간호일지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지만 저희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곧 알아내야겠구나. 저는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그날의 작은 사건이 저희 마음에 불신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의 일을 마음에 담아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행동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아도 지칠 수 있지. 내가 예민한 걸까?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하네. 며칠 뒤 저는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다 은근히 수아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병원을 자주 비우는 것 같던데 혹시 몇 시쯤 그러는지 아세요? 간호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며느님께서 화요일과 목요일 주로 오후 시간대에 병실을 비우시더라고요. 두세 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헌신적으로 간호하시니 잠시 쉬러 가시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쉬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간호사의 말을 들은 후에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펜션에 잠시 들렀습니다. 정원에서 직원 유민이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죠. 유민은 저를 보며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병원에 다녀오셨나 보네요.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병원에 다녀왔어. 그런데 요즘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하네. 유미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며느님이요? 지훈이 간호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고 하셨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아가 지훈이를 정말 잘 돌보긴 해. 병원 직원들도 다 칭찬할 정도야.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병실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어. 며칠 전에는 전에 본 적 없는 화려한 화장과 옷을 입고 나갔다 오더라고. 병실에서 이상한 말도 하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 유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간호가 워낙 힘든 일이니 잠깐이라도 기분 전환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장님께서 이렇게 신경 쓰이신다면 혹시 뭔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호사한테도 물어봤어. 항상 같은 시간대에 자리를 비운다더라고. 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유미는 저를 안심시키는 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조용히 알아봐 드릴게요. 괜히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줄 수 있겠어.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긴 해. 유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마음 무겁게 가지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유민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자책도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면 좋겠지만 이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건 뭘까? 지훈이만 잘 지켜준다면 다른 건 다 괜찮을 텐데. 저는 수아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곧 밝혀질 진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미는 저에게 세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님이 병실을 비우시는 시간대에 녹음기를 병실에 두겠습니다. 며느님이 병실로 돌아와 혹시 통화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느님이 병원을 나가는 동안 제가 따라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침착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유민 씨.
나도 진실을 알고 싶어. 괜히 며느리를 오해하는 건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겠어. 며칠 후 화요일 오후 수아가 병원을 비우는 시간대에 맞춰 저와 유미는 병실로 갔습니다. 유미는 작은 녹음기를 준비해 병실 한쪽 선반 뒤에 조심스럽게 두었습니다. 이걸로 병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목요일에는 사장님은 여기 계시고 제가 며느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유미는 수아를 따라갔습니다. 수아는 병원을 나와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수아가 타려고 문을 열자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수아야, 병원에서 힘들지 않아? 수아는 짙은 화장을 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다 끝날 거예요. 유미는 빠르게 차를 타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의 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유미는 멀리서 그들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카페 안에서 나란히 앉아 마치 연인처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 상태는 어때? 여전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해요. 그럼 계획은 차질 없는 거지? 수아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참아요. 어머니가 아파트 증여해준다고 했으니 그때 움직이면 돼요. 유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화요일 오후 유미는 다시 수아를 미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남자가 차를 타고 병원으로 왔고 수아를 태운 뒤 근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미는 걱정을 억누르며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온 유미는 저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님께서 병원을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매우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았고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혹시 몰라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어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수아가 그런 아이일 리가 없는데. 유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병실에 설치했던 녹음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라니. 어떤 내용이야? 며느님이 어떤 남자와 통화하며 약속 장소를 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의식불명 상태인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다른 내용도 있어요? 네,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아파트를 팔고 그 남자와 함께 떠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유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손이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유민 씨, 녹음된 내용을 직접 들어봐야겠어.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 저는 녹음기를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하기 직전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뭘 놓쳤을까? 내 곁을 지키기 위해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가. 깊은 숨을 내쉬며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와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눈물을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녹음기 속 진실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수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실에서 보이는 수아의 모습은
여전히 헌신적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지훈의 상태를 체크하고 간호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며 꼼꼼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오늘 지훈의 혈압이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차츰 나아질 거라 믿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수아의 이런 말들이 위안이 되고 고마움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순수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유민이 전해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죠. 어머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쉬고 오셔도 돼요. 하루 종일 여기 계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 나라도 곁에 있어야지. 수아는 정숙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꼭 나을 거예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며느리의 말은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병원을 비운 날 저는 병실에서 아들과 단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깨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니? 어디 갔다 온 거니?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병원 근처 카페에서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제가 너무 병원에 있어서 친구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아의 말이 더 이상 순수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가식과 거짓말을 알게 된 이상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말도 거짓이겠지. 친구가 아니라 또 그 남자를 만난 건 아닐까. 수아의 두 얼굴 사이에서 갈등하던 저는 며느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된 대화 속의 그녀와 지금 제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의 조명이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수아는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일어나야 해요. 당신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병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애틋한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히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 지훈이 앞에서까지. 수아의 두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제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은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깨어나기 전에 엄마가 이 모든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 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저는 녹음된 대화와 유민이 보여준 사진들, 그리고 병원에서 수아의 행동을 떠올리며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수아에게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아야,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잠깐 만날까? 수아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곧 뵐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저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아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저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저희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지훈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해줘서 고맙다고 늘 생각했어. 그래서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마음먹었지. 그런데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 수아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아가 다른 남자와 카페에서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고급 승용차를 함께 타는 사진,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참아요. 어머니가 아파트 증여해준다고 했으니 그때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의식도 없는데. 차라리 빨리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아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수아야, 이게 다 뭔지 설명해봐. 내가 지훈이를 돌보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수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정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저 남자는 그냥 친구일 뿐이고 전호금도 맥락이 잘못 전달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저의 단호한 시선에 수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내 체념한 듯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머님이 원하는 대답을 드릴게요. 저는 침착하게 며느리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평생을 간호만 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삶인가요? 제가 왜 이런 삶에 묶여 있어야 하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왜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 지훈이를 간호하겠다던 내 말은 다 뭔데? 수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까지 노력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 씨를 간호한 것도 증여받을 때까지만이었어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그걸 팔고 떠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다 틀어졌잖아요. 제 잘못보다 이런 사실이 들킨 게 더 화가 나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헌신이 결국 아파트를 위한 연극이었다는 거니.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태까지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훈 씨를 간호하면서 제 시간과 삶을 다 바쳤어요. 그 노력만큼은 인정해 주셔야죠. 제발 증여는 해주세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의 말은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넌 지훈이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가족도 아니었어. 난 절대로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난다고 해도 우리 가족은 내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지만 저희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떠나는 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더는 내 아들을 내 목적에 이용하지 마. 카페를 나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훈아,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줄게. 수아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저의 마음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엉켰습니다.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 지훈이와 내 삶에 이런 사람이 더는 없어야 하니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수아가 떠난 뒤 저는 간병인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한순간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걸 이겨내야 해. 내가 일어나는 걸 보기 전까지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저는 손끝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깜짝 놀라 아들의 얼굴을 보니 아들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기다렸습니다. 이내 지훈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아들의 멍한 눈동자가 방 안을 천천히 스캔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예요? 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너가 깨어났으니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지훈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어디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떠나 있단다. 엄마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지금은 너가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 지훈이는 더는 묻지 않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이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마음 깊이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후 지훈이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겨웠지만 그는 점차 팔을 들고 다리를 움직이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키워갔습니다. 하루는 물리치료 중 지훈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연히 걸을 수 있어. 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아들의 의지에 재활치료사도 감탄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의지가 대단합니다. 이대로라면 걷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재활이 이어지며 어느 날 지훈은 병원 복도를 처음으로 혼자 걸었습니다. 비록 보조기에 의지한 걸음이었지만 저는 마치 세상이 환히 밝아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아, 해냈구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지훈이는 땀으로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엄마는 무엇이든 할 거야. 우리가 겪은 아픔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재활치료를 거듭하며 지훈이의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시간이 줄어들었고 병원 내 다른 환자들에게도 밝은 미소를 전하며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치료를 마친 뒤 병실로 돌아온 지훈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수아는 왜 한 번도 안 와요? 병원에 오지 않는 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제는 지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지훈이는 저의 달라진 표정을 느끼며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말해줘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처음엔 정말 헌신적으로 널 돌봤어. 엄마도 그 모습에 고마워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아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 지훈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라니? 무슨 행동인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병원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아파트 증여 얘기를 듣고선 증여받으면 너와 우리를 떠날 계획이었더라.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엄마. 수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녹음기와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내 말처럼 믿었어. 하지만 결국 이런 걸 확인하게 됐어. 지훈은 녹음된 수아의 목소리와 사진 속 수아와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아들은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날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아요. 지금은 내 몸을 회복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나 다시 일어설게요. 내가 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저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수아가 떠난 건 끝이 아니라 너가 새롭게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하자. 몇 달 후 지훈은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저는 펜션의 한쪽 방을 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몄습니다. 지훈아, 여기 너 방이야. 너가 좋아하던 서재 스타일로 꾸며봤어. 예전처럼 책도 읽고 설계도 다시 그릴 날이 올 거야. 지훈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천천히 제 삶을 다시 찾아갈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우리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지훈이가 퇴원한 뒤 저와 지훈이는 함께 펜션에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션 뒤뜰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훈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훈이는 재활치료가 없는 날이면 텃밭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엄마, 상추는 이렇게 심으면 돼요? 지훈은 상추 모종을 흙에 심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아들의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더 깊게 심어야 잘 자라. 뿌리가 고정돼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거든. 지훈은 흙을 만지작거리며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뿌리가 고정돼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 왠지 제 얘기 같네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뿌리가 튼튼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야. 이제 내가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종을 심는 손길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일하니까 정말 좋네요.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앞으로는 저도 펜션 일을 돕고 손님들 맞이하면서 조금씩 제 길을 찾아볼래요. 펜션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지훈에게도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저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손님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펜션의 멋진 풍경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지훈이가 함께 손님들을 응대하던 중 한 손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여긴 정말 편안하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펜션을 운영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지훈이는 저를 힐끗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이제야 어머니의 발끝이나 따라가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요즘 펜션 일을 도와주니까 손님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멋진 주인이 될 겁니다. 손님은 저희 두 사람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지훈이는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펜션 운영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건축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엄마는 충분해. 어느 여름날 지훈과 저는 텃밭에 심은 상추를 따기 위해 아침부터 함께 움직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키운 이 상추를 손님들한테 내놓으면 참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상추를 조심스럽게 따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만큼 정성 들여 키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상추는 분명 맛도 최고일 거야. 지훈이는 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추를 따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된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나도 조금씩 다시 일어설게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웃을 수 있게 된 건 내가 강하기 때문이야. 엄마는 그저 너를 믿었을 뿐이야. 지훈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이제 펜션에서의 삶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텃밭에서 자라난 싱그러운 상추 잎들처럼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겪은 아픔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거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 엄마, 나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아들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삶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의 싹은 틔울 수 있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의 힘을 일깨워 줍니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정숙 씨와 아들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